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주가 하락할 경우에 명인들의 대응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주가 상승할 때 말고 주가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방어하면 되는지 명인들의 대응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번 주에도 보면은 네. 그 외국에서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하겠죠. 네, SVB 사태. 그래서 주가가 네. 막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요. 맞아요. 네. 이 금융위기는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증권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이러는데요. 네. 그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둘게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장에 대응할까?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뭐 안절부절을 못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소주나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별 대응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현명하게도 세계 최고의 투자의 명인들은 도대체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의 주가 하락이라는 말이 예.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예. SVB 사태나 금융 불안 여파까지 큰 매크로적인 리스크로 크게 하락할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도 최근 같은 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네. 급락이 있었죠. 그런 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시장에 대응을 하면은 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주가 하락 시에 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고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투자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은 도대체 주가 하락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 5가지 얘기를 얘기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하라. 그러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요.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뭐 한 30포인트, 50포인트 꽤 많이 빠지게 되면은요. 시장 흐름에 휘둘려 가서 평정심을 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거나 또 불안 심리를 가지거나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세를 보지 말고 사업 가치의 변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시세를 열심히 쳐다봐요. 예를 들면 한 50포인트 정도 빠졌다 장중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은 뭐 5%, 10% 빠진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 또 계산해 보면서 내가 손실을 얼마 받나 이래갖고 따져보고 아주 공포에 질리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시세를 보지 말고 이런 50포인트 폭락장에 무슨 변수가 나타나서 그 장이 하락했겠죠.
근데 그 변수가 이 회사의 사업 가치의 변화를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지방은행이 실리콘밸리 있는 은행이 파산했다. 이랬을 때 주가가 한 50포인트 빠졌다. 이러면은 뭐 시세를 보면서 아이고 7% 빠졌구나 5% 빠졌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기업 가치는 오늘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따져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뭐 변한 게 없어요. 어제도 뭐 사업 잘하고 있고 오늘도 사업 잘하고 있다. 돈도 잘 벌고 있다. 수주도 잘 받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세 변동을 적이 아닌 친구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세 변동을 적이라고 봐요. 아이고 이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이것만 하면은 좀 편안하게 슬금슬금 올라가거나 슬금슬금 내려가면은 좀 빤하게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면 매수를 하고 슬금슬금 내려가면 매도를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급락을 했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아이고 이놈의 시세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 변동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세 변동만 좀 급등락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그렇게 보지 말고 친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가 급락이 왔다. 그럼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좀 분할해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튀었어요. 그러면 조금 팔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너무 급등을 하거나 너무 급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매매 대응을 좀 적당히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폭락하게 되면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현금을 늘 준비하고 있다고 사면 된다는 거죠. 만일에 주가가 너무 급등해도 걱정할 필요는 더 없죠. 너무 급등하면은 조금 팔아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 폭락을 행운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자만이 최후의 부자가 된다. 이거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폭락을 행운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자만이 최후의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후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최초의 부자가 되었다가 최후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최후의 부자가 되고 싶죠. 최종적으로 투자를 다 끝냈을 때 내가 큰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최후의 부자가 되려면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장 폭락을 행운의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 폭락이 왔는데 행운의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갖고 있어야죠. 네. 돈이 없고 뭐 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폭락이 왔는데 뭐 행운의 기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주식에 다 물려 있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은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 금액의 절반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라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를 늘 현금으로 갖고 있는 버릇을 들인다면은 폭락이 와도 즐겁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폭락이 와도 즐겁고요, 폭등이 와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폭락이 오면은요, 아이고 이 방 갖고 있는 이걸 들어갖고 정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92살이나 된 그 영감님이 그냥 코카콜라 마시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할까? 아니 폭락이 왔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하던 거.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폭등이 와도 좋죠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좋지요. 그러면 좀 팔아서 현금으로 또 유지를 한다. 그래서 투자 금액의 절반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유지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의 지난 한 80년간 투자를 통해서 수만 배로 재산을 불린 그 비결이에요. 이 절반 정도의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네. 우리가 투자를 똑같이 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거나 수익률을 못 내서 손실을 보거나 이런 해마다 이제 수익 내는 해 손실 보는 해가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늘 투자 자산을 연말에 가서 반을 쪼개서 현금 반, 주식 반 이렇게 늘 쪼개놓는 경우와 쪼개놓지 않고 늘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네. 볼 때는 안전자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안전자산 없이 뭐 네. 전량을 매수를 했는데 폭락장에 와서 그 주식들을 다 폭락을 하면 그렇죠.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는 거잖아요. 여유 자금도 없고 갖고 네. 있는 거는 다 깨져 있으니까 그쵸. 아마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좀 안정 자산을 꼭 그렇죠.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전번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클로드 세년의 네. 투자법이잖아요. 그 세계 3대 천재 하나가 주식을 1년간 깊이 연구해보고 네. 성공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현금 자산을 50% 갖고 있으면 된다. 그건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현금 자산 50% 가져라 그러면 아 그거 2배 정도 투자를 다 해갖고 말이야 돈을 더 벌어야 더 큰 수익 되는데 내고 싶은데. 반밖에 투자 안 나라니 그렇게 억울한 투자가 있냐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투자의 명인을 보죠.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하는 투자의 명인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는 아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서 뭐 13년 동안 자기 펀드를 운영해서 25명, 약 100만 명의 고객에게 25배의 수익률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신기한 게 있어요. 13년 동안 25배 수익을 내줬으면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못 벌었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약 50%가 넘는 네.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손실을 봤대요. 오. 한 해도 손실을 안 보고 네. 그 펀드에서 한 해도 손실을 안 보고 13년 동안 25배 수익을 내줬는데 그러니까. 정작 그 가입한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네.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참 놀라운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펀드에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몇 달 후에 손실을 봤어요. 네. 주가가 좀 빠져서. 그러면 환매를 해버려요. 돈을 찾아버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수익을 많이 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먹고 또 팔아버려요. 조금 먹고 야 펀드 수익률이 한 20% 났다. 야 그러면은 뭐 펀드들 보면은 1년에 한 20% 이상 수익 잘 못 내던데 이 정도 되면 찾아버려야지. 네. 그러면서 다시 환매를 해서 돈으로 찾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으면 25배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최소한도 연초에 사갖고 연말까지 가만히 갖고 있어도 이익을 매년 13년 동안 다 냈다는 거예요. 손실을 안 봤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팔아버리고 주가가 좀 오른다고 또 환매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그래서 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했다가 이 미국 같은 거 그게 자유로운가 봐요. 펀드에 가입과 환매가. 그리고 왔다 갔다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기 매매하는 꼴이죠. 그렇게 단기 매매를 해버리니까 수익을 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터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자 원칙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첫 번째 주가 하락은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로 주가 하락은 일상적인 거다. 주가 하락은 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주가 하락 올 수도 있고요. 다음 달에 주가 하락이 올 수도 있고 봄에 주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여름에 할 수도 있고 네. 언제나 뭐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뭐 고점 대비 10% 이 정도 빠지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하락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이 올 수 있고 악재가 나와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사게 살 절로의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야 좋은 주식 정말 사게 살 수 있어서 절로의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늘 아이고 정말로 이거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많네 이러면서 걱정이 잔뜩 되고 불안스럽고 공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자 주가가 2, 3일 전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파산을 했을 때 주가가 한 50포인트 푹 빠졌죠. 그날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좋은 주식을 사게 살 절로의 기회라고 굉장히 기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와, 오늘 좋은 주식을 사게 살 절로에게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나, 최고의 고수죠. 그런데 그날 정말 오늘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네. 이러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러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사게 살 절로의 기회라고 하는 피터런치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반대되는 판단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려 그래도 사실은 늘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되려면 싸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피터린치도 늘 일정 부분은 현금을 늘 남겨놓는다. 그래서 주가가 주식을 다 이제 뭐 완전히 너무 고점에 갔다고 생각했을 때 다 팔고 다시 빠져나와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늘 이제 좀 이 정도면은 수익이 됐다 싶을 때 적당히 먹고 팔고 빠져서 현금을 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그래가 좋은 게 나타나면 또 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터런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투자해라.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애들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네. 아파트 중도금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돼. 그래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가 이 돈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는 이 돈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런 정도의 한도까지는 투자해라. 그다음에 신용 제발 쓰지 마라. 예? 신용. 그쵸. 레버리지 쓰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국에는. 아니 뭐 지난 2, 3년 동안 나는 뭐 신용 써갖고 돈 잘 벌었는데요. 2, 3년 동안 잘 벌었죠. 한번 재수 없이 한번 딱 걸리면은요. 골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절대로 신용은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쓰려면은 자기 자신이 정말 최고의 고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의 명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존 템플턴 경, 이분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남겼어요. 주가 하락 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가. 첫 번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피일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손실을 봐서 정말로 뭐 울고 불고 정말 아주 주식 시장에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 설령 그것이 자신의 피일지라도 이건 무슨 소리냐? 자신이 투자했는 그 자신의 계좌조차 아주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가 박살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내가 주식을 어디서 현금이 있으면은 그걸 갖고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때는 공포심 때문에 못 사죠. 자, 두 번째는 시장 패닉이 오면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만일에 시장 패닉이 왔어요. 오늘 막 50포인트, 70포인트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술이나 먹지 말고 책이나 보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최선인가? 종목을 교체할까? 이런 등등을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팔아야 할 시점은 추락하기 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너무 많이 빠진 다음에 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면. 그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파묻어 놓고 여행이나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왜냐? 팔아야 될 시점은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지 폭락한 다음에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 좀 혹은 흥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세게 올라갈 때부터 분할해서 조금씩 팔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을 때 자기가 신호를 알아채고 던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많이 폭락한 다음에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사람의 투자 명인들의 주가 하락 시의 대응법 또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최고의 대가들의 명언을 늘 가슴속에 생기고 주가 하락이 왔을 때 이것을 곰씹어 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능력과 또 멘탈은 굉장히 향상되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하락 시 명인들의 대응법. 먼저 워렌 버핏은 중요한 것은 안전 자산인 부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또 피터 린치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 워렌 버핏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템플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최근에 뭐 주도주 오늘 2차 전지도 좀 많이 빠졌고 또 네.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도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썰전과 일맥상통하게 이 주도주가 조정받았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YM입니다. 매수가 2,6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이 농기계 관련주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2,32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 3월 초부터 좀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TYM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TYM은 농기계 회사인데 네. 작년도 실적은 참 좋았어요. 뭐 무려 시총 3,500억인데 영업이익이 1,200억이나 되고 순이익이 990억이나 됐으니까 네. 퍼를 계산해 보면은 뭐 4배도 안 되거든요. 네. 아이고 이렇게 뭐 저퍼주인 좋은 주식이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빠지면은 사고 혹은 뭐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퍼주인데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주가가 미래의 1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늘 작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갖고 형성되고 있냐? 이게 앞으로 1년에서 3년 후의 미래를 향해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까? 한 3년 뒤까지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 요걸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는 거지 작년도에 실적 좋았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퍼가 4배도밖에 안 되는데 왜 주가가 줄줄 흘러내릴까 하면은 네. 이거는 농기계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한 2, 3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요 심심하니까 집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앞마당을 가꾸면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식품 뭐 여러 가지 식량도 좀 싣고 네, 뭐 농작물 이런. 농작물 네. 같은 것도 이렇게 재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죠. 네. 그래서 뭐 그 농작물 재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사. 그러니까 실적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2분기에 567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다음에 245억인데
작년 4분기에는 60억밖에 이익이 안 났고요. 순이익은 적자 108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팔아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그 어떤 분이 이 YTN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분석을 좀 네.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반등 살짝 줄 때 바로 던지고 나와버리라 그랬죠. 그래 반등 살짝 줬어요 그 사이에. 네. 그럼 던지고 나왔어야죠. 이거 시세 별로 못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는 뭐 크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 거의 어렵고요. 네. 뭐 살짝 한 5일선까지 살짝 반등 주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 손실을 보셨는데요. 네. 본전 이상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TYM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업종 종목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살짝 반등할 경우에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무백스입니다. 오늘도 10% 넘게 상승해서 3,5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 3,675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대기업들의 로봇주 투자 소식에 로봇 관련주 흐름 좋았고 이 현대무백스도 세계 최초 로봇용 이런 엘리베이터 상용화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현대무백스는 또 어떤 전략 이야기 주실까요? 네, 요거는 뭐 물류 자동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도 관련되고 온라인 쇼핑이 그 전방 산업이에요. 실적도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급히 팔 필요 없겠고 수익을 좀 내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본격적인 뭐 이게 서비스 로봇으로서 물건 잘 팔리는 그런 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익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대략 한 4,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원에는 저항선이 많죠. 네. 네. 네, 급히 매도할 필요는 없으나 4,000원 선이 오면 역시나 정리해보고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매수가 4,5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4,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저출산 관련주 꿈비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도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네, 한 10% 정도 손실 보신 정도 수준인데요. 이 회사도 보면은 실적은 좋아졌어요. 네. 실적은 뭐 상당히 영업이익 59억에 순이익 131억 정도에서 실적이 2021년에 비해서 더 영업이익이 거의 3배 가까이 상당히 좋아졌고 유아용품인데 수익선도 오프라인, 온라인 전환해서 수익선도 개선되고 또 중국하고도 협력해서 해외 영업도 적극 추진하고 이래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네. 크게 이익 낼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가방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이 뭐 어느 정도는 탄탄하기는 하지만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둔한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살짝 주면 정리하고 나오는 수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100원 정도인데요. 한 4,500원이 본전이니까 네. 본전 정도 반등했을 때 정리하고 나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은 나아졌지만 약수익은 가능하되 큰 수익은 어려울 거를 말해주시면서 매수가신 4,500원 본전 구간에서 매도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매수했던 소카입니다. 소카가 지난주 방송 출연 때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도 테마에서 좀 소외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아서인지 이 소카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실적 관련 기술주 이쪽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실적 좋아지는 것 갖고는 주가가 안 나는 네. 비인기 상태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플랫폼주고 플랫폼주는 지속 성장성 갖고 있죠.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플랫폼주 치고는 시총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실적도 흑자 전환이 났고, 그리고 흑자 전환된 플랫폼주가 시총이 한 5, 6천억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또 시장 점유율은 1등인데요. 네. 그건 참 싸다는 생각은 들고 비중이 작으시다면은 뭐 네. 그냥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비중이 조금 크면은 이런 것들은 반등 살짝 나올 때 이용해서 좀 줄여갖고 좀 더 수익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비중이 한 5%, 10% 정도 적당한 수준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길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소카가 단기로는 유행 테마가 아니기에 수익률이 좀 저조하지만 장기로는 가치 성장주로 장기 관점 비중 적다면 보유로 의견 주셨고요. 비중이 클 경우에는 반등 때 좀 줄여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KPF가 오늘 장중에 17% 급등 나왔고요. 또 종가도 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최고가 수익률 25%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SBB테크 이런 모멘텀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KPF 그렇죠. 네,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로봇 관련주를 그 자회사로 네. 갖고 있어서 그 네.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요. 네. 뭐 굉장히 저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도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분 가치, 자산 가치 개념이니까 이 사업 가치가 대단하면은 이거 주가 적극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은데 지분 가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앞에 고점 한 7,500원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 네, 아주 깔끔하게 KPF는 고점 7,5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친환경 이런 관련주로 좀 20만 원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HN은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사서 수익을 꽤 많이 냈죠. 네. 상한가 한번 먹고 네, 그다음에 또 한번 65% 수익률 넘게. 크게 나고 네. 그래서 한 50% 정도 수익이 났던 주식인데 그거는 만일에 안 팔으셨다면은 지금 계속 갖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오. 에코프로 그룹이니까 좋은 그룹인데다가 네. 환경 관련주에서 실적도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지역 오늘 저점 정도 수준이 앞에 고점에 머리에 걸려 있어서 지지력도 여기서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네, 좀 갖고 계셔도 되겠고 만일에 이걸 갖다가 단기 매매로 좀 팔고 싶다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시세 주면은 파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이런 실적도 탄탄하고 앞으로도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8만 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해 보는 쪽으로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엠플러스인데요. 오늘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파우치형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지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안도감 있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엠플러스는 또 어떤 이야기 네, 하실까요? 엠플러스는 파우치형에 관련되는 그런 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주가가 주구장창 빠져갖고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죠. 네, 바닥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 주식들 많이 빠진데 거꾸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바닥이라서 팔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오. 파우치형은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 셀 회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파우치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품질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시세를 함출 때 있다. 특히 이게 이제 파우치형은 수주가 조금 늦기 때문에
원래 아마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 이 파우치향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지금도 바닥권에 있어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의견 주셨고요. 파우치 산업이 이제 시작인 점 말씀해 주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DI 동일인데요. 15일 수요일 날 주가가 15%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넘겼던 종목인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보유 잔량으로 보유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더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네. 수요일 날 추가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앞에 고점 정도에서는 단기 매매해도 좋고 아니면 네.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랬겠죠. 네. 최고점에 딱 왔기 때문에 저항선이 한번 팔았으면 뭐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장기로 가져도 돼요. 실적도 워낙 좋고 네. 이러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쪽에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 눌림목 좀 있다가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자세한 가격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언제 가격 선에서? 전략은 네. 단기 매매 하려고 그러면 2만 앞에 8,000원이죠. 거기서 네. 다시 팔아버리면 될 거고요. 장기로 가져갈 것 같으면은 이거는 실적이 계속 성장할 거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버티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단기 이렇게 투자면.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입니다. 수요일부터 좀 추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그래도 눌림 구간이 있는데요. 2차 전지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눌린 걸까요? 아니 이것도 이제 눌렸다기보다도 네. 원래 이것도 조금 이 수주가 조금 늦어져서 네. 실적 수반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파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실적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출발 초기라고 보고요. 계속 보유 전략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기 EV도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는데요. AS 진행해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종목이 남아있네요. 3월 13일에 매수했던 M2I입니다. 매수가 1,090원에 수익률 5%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 M2I는 또 어떤 전망 주실까요? 네, M2I 괜찮죠. 네. 아주 좋은 주식이고 네. 그다음에 M2I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갖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견조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단계 훨씬 위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M2I까지 들어봤습니다. 견조하게 실적 좋아질 것으로 전망 주셨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재료로 보유 전략 유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더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시장의 주도주인데 시세가 잘 가다가 한번 확 부러지면서 조정이 좀 들어갔다. 이랬을 때 주가랑은 끝없이 갈 수가 없죠. 반드시 시세가 한번 조금 과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이 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마디를 잘 견뎌야지 그다음에 다시 또 큰 시세를 내는데 그렇게 조정의 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내가 샀는 주식이 너무 비싸게 샀는데 이걸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그 조금 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도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응 전략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늘 조금 먹고 팔아버리고 물릴 때는 크게 물려서 손실이 커지고 네. 그래서 먹을 때는 한번 크게 먹고 손실 볼 때는 작게 끊어서 해야 되는데 손실은 커지고 먹을 때는 작게 먹고 이래버리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약간의 조정이다 그러면 그걸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길게 가져갔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전략에 대해서 좀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네. 우선 전기차 모터의 자석 부품 원료인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난도가 필요하고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 역량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하고 있는 수준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전문 기업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품목 자체가 전기차 모터의 자석 부품의 원료, 핵심이죠. 전기차라는 것은 배터리하고 모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터의 자석 부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그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뭘로 갖고 검증해 볼까? 이랬을 때 중국에는 TDG라는 회사가 있고요. 일본에는 TUX라는 회사가 있는데 TDX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이 세계적인 회사들을 우량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이 회사로부터 이 고순도 산화철을 갖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또 입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전기차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프라이트 코어의 신규 시장도 지금 급성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시장도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이나 위치 측면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의 하락 이런 것들을 좀 거친 다음에는요, 이제 바닥에서 박박 바닥을 다지다가 한 단계 팍 튀면서 이제 눌림목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반락이 약하면 급등이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다음에 우선 뭐 기업의 어떤 성장성, 또 지금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고순도 산화철의 품질과 세계시장 점유율 이런 측면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걸 보유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전략주는 두 글자이고요. 전기차 모터의 부품 생산 기업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시장이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자세한 전략주에 대한 정보, 전략 방법이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제를 되게 많이 말하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제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네. 주가 하락 시의 명인들의 대응법을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썰전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증권 시장이 폭락도 자주 오고요. 1년에 몇 번씩 폭락이 오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자기 갖고 있는 종목이 시세가 그동안 잘 나고 있었는데 조정이 와도 마음이 좀 어떻게 할지 불안스럽거니와 그다음에 또 주가가 자기가 벌써 사고 나서 굉장히 손실이 큰데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손절매를 할지 아니면은 교체 매매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손절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주식은 좋으니까 또 가치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자 이러면서 주식을 안 팔고 어떤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것을 지탱할 수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주식은 조정을 좀 받았다가도요 20, 30% 조정 받았다가도 또 시세가 크게 납니다. 그래갖고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데 그 한 20, 30% 조정 받는 걸 못 참아서 그냥 홀라당 던져버렸더니 시세가 그 다음에 크게 났더라. 이래갖고 수익 못 내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1월, 3월 1분기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주도주 종목 테마가 조정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이 금융 사태로 불안불안하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엄청 심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의 파산 사태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인 다른 은행조차도 그 파산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금융 지원 때문에 또 반등도 한번 세게 있었고 해서 이 등락과 변동성이 참 심했어요. 우리 주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한 시세가 나고 또 한 번 저쪽으로 시세 나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월요일 장의 전망도 이런 그 현상은 이어질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융 우려는 좀 상당히 가시고 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의 금융위기에 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첫 번째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앞으로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자를 전액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금 부분은 다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발현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금융 불안은 많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장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정보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